네, 안녕하세요. 2080 벤처스 공동대표 최성환입니다. 오늘은 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랑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활동들이 많은데 스타트업의 소싱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해서 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책을 같이 쓴 분들과 함께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내린 정의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내부와 그리고 외부로부터 혁신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접근법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부라는 건 기업의 내부의 부분이고, 그리고 외부는 밖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연구소나 뭐 아니면 대학 뭐 이런 곳들로부터 이제 오는 이제 혁신의 자극인데요. 혁신의 자극이라는 건 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 기업의 이제 기존의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뭐 신사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이제 기척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좀 오래 전부터 실질적으로 존재는 해왔는데요. 이제 특히 최근에 들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니즈가 더 많이 생기고 필요한 상황들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전략으로 자리가 잡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제 혁신이 필요한 기업들, 이제 내부로부터 혁신이 막 많이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점 발전해 와서 지금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의가 좀 명확해진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길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이제 인바운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웃바운드라는 겁니다. 인바운드는 이제 외부에 있는 아이디어를 내부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아이디어나 스타트업이나 뭐 인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내부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웃바운드는 우리 이제 기업 내부에도 뭐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내부의 리소스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건데, 좀 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부에서 외부로 활용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는 걸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좀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 이걸 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사용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퍼널이라기도 하고, 아니면 오픈 이노베이션에 이제 구멍 뚫린 깔때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깔때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연구의 페이즈가 있고, 두 번째는 개발의 페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화의 페이즈로 나뉩니다. 연구 페이즈에서는 이제 외부에 있는 기술을 내부로 가지고 와서 라이센스인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원천 기술, 내부에서 이제 R&D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라이센스 아웃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산업에서 활용이 돼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페이즈에서는 이제 외부의 기업, 뭐 스타트업 같은 곳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M&A를 해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외부에 있는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프로덕트 라인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신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든다든지 뭐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벤처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내에서 나오는 벤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켜서 이제 분사를 스핀오프로 시키거나, 분사를 시켜서 이제
신규 시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련은 없는 시장으로 가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잘 돼서 우리가 재무적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신사업을 이제 집중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기존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경쟁사나 아니면 다른 타 사업 산업군에도 이제 우리가 회사를 매각을 시키면서 또 새로운 이제 매출을 일으켜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픈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때까지 이제 혁신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경제 활동에 임팩트를 줬는지에 대한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1800년도 초에 스팀 엔진이 나오고 레일웨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면서 인더스트리얼화가 이제 되었죠. 그러면서 1900년도 초반에는 이제 전화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전기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큰 시장에 임팩트를 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임팩트를 많이 주면서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또 발달이 되고 이제 개척이 되었죠.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980년도 초반에는 이제 막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이제 퍼스널 컴퓨터, PC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도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좀 그 경제적으로 임팩트가 많이 컸어요. 하지만 최근 이제 2000년도 후반, 2020년도부터 정말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게놈 시퀀싱이라든지 뭐 로보틱스, AI 뭐 등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정말 쏟아지듯이 막 시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이전에는 대기업들이 R&D를 통해서 원천 기술로 시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면, 기술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내부 R&D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은 외부에 있는 그런 연구소나 아니면 뭐 교수진, 스타트업이나 이런 외부의 리소스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만의 이제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표는 S&P 500의 회사들의 수명이에요. 1975년대 이쯤에 이제 피크였는데 이때 수명이 평균 35년이었거든요. 35년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나 뭐 이런 때 되면 예측을 하는 게 18년으로 수명이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즉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바로는 기업들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명이 준다.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이제 토시바라는 회사를 모두 다 아실 건데요. 회사가 이제 상폐가 되고 그리고 사모펀드에 팔렸죠. 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로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은 그 수명이 점점 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생존을 할 것인지는 그 답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혁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매우 필요하고 수명을 늘리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성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좀 리서치 데이터를 모아온 건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이제 임팩트가 있느냐인데, 첫 번째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의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한 기업 중에 이제 80%가 매출이나 수익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재무적인 도움도 크게 받을 수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 이제 혁신의 가속화가 또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시장이나 신제품
이제 도입을 하는 시기가 평균 시간을 30%나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평균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리소스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라 코스트 삭감에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용 삭감과 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R&D 비용의 최대 50%까지 삭감이 가능하다고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필요성도 이제 커지고 있는 만큼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막 시작한 기업들도 좀 많이 요즘에 보이고 있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배우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책을 이제 좀 확인을 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어떤 방식을 쓰면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에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꼭 책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